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지금부터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100세 노동, 100세 빈곤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혹한 현실 앞에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조차 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후년이면 63세로 늦춰지는데 법정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은 정년 퇴직과 동시에 소득 절병으로 추락해 버텨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년 연장 특위를 운영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와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할 뿐 구체적인 방안과 법제화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냉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자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정작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만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년 연장을 향한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노동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방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층과 고령층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정년 연장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총연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수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진헌 삼성 웰스토리 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근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성규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만 전국 금속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자회견을 주최하신 양대 노총으로부터 본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을 듣고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오늘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이 5년의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정년 연장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청년에게도 중장년 노동자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국민의 뜻은 이미 분명합니다.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5%는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65% 이상의 국민들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고용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노사정은 수차례 정년 연장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충분히 넘칠 만큼 논의해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결합한 중재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정안을 언론에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을 키울 뿐입니다. 정년 연장은 정치의 간보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정년 연장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년을 오히려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후가 불안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GDP가 10%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인상되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을 본 국민연금이 고갈 시점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크빛 전망들이 노동자들의 노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정년을 줄이자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의 방향일 것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국정과제로 삼고 2025년 내에 결론 짓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6개월째 부정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속은 더욱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을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취업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60, 70대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으면 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형성하는 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즉 사용자들에게 임금 결정 권한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년 연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년 연장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말 입법 약속 그리고 노동단체들과의 정책 협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위원장님, 신동근 위원장님, 강성규 부위원장님, 박상만 위원장님 순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2분 이내로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웰스토리 노동조합 위원장 이진원입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서 33년째 땀 흘려 일해왔고 내년 3월 정년 퇴임을 앞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4년 뒤인 2031년 내나 받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공백의 당사자입니다. 퇴직의 시원섭섭함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 88.3%가 찬성하는 65세 정년 연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029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늘려 2037년에 65세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년 연장의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시급한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대책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년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금 수령 나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소득 공백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당장 내년에 퇴직해 4년의 공백을 버텨야 하는 저 같은 노동자들에게 2037년에나 완성되는 단계적 연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달 날아오는 생활비와 공과금, 가족들의 생계비는 단계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청년고용 위축, 인사적체 등의 우려 때문에 아주 시급한 사회적인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직 분야에서는 숙련 인력의 노하우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의 연금 수급 연령이 불일치해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모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치권은 생색내기식 단계적 법안 뒤에 숨지 마십시오.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미봉책을 멈추십시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소득 공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하루빨리 입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소득 공백 그리고 정년의 문제는 국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는 철밥통이라고 불렀던 이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민들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철밥통이란 이런 얘기들은 옛말에 됐고 이제는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도 언제 내가 퇴직을 하면 내 소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만 잔뜩 가지고 소득 절벽이라는 낭떠러지 거기에 겨우 버티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 대비 실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39%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기여금은 민간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생만, 봉사만 강요받고 나갈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공직을 떠나는 것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년 연장을 약속했던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소득 공백이 없도록 약속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소득 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우리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걱정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앞서 정의연장의 빠른 입법화 필요성이나 그리고 민주당 안에 대한 우려점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금 피크 제도입니다. 당초 임금 피크제 도입 명분은 청년 고용이었습니다. 고령자 임금 깎아서 청년 고용을 늘리라고 했지만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 확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고 임금만 깎이는 셈입니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큽니다. 정부 지침에 의한 일방적 임금 삭감은 연령차별 논란을 불러왔고 임금 피크 노동자의 노동 의욕과 자존심을 꺾어 생산성 하락, 공공서비스 질 저하 및 기관 인력 운영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 일률적 임금 피크제 도입이 실패한 제도임을 인정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조건 조정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원 인건비 통제도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은 정원과 인건비 확대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인력 운영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연장에 맞춰 정원과 총인건비를 늘려야 합니다. OECD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다루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법 조문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개정 과정에서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이후 공공부문 제도 정비 과정에 정부가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핵심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초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대전환기 대응과 정년 이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이 정년 연장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 취업규칙 특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대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금 정년 연장과 노동조건 후퇴를 맞바꾸기 하자는 겁니까?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노동조건 변경에 노동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노동법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노동의 집단적 동의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노동기본권 후퇴, 노동조합 무력화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더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임금 깎는 것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은 노동자 희생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숙련 노동자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법적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년 연장을 왜 노동조건 후퇴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정년 연장을 노동자 임금 삭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접근부터 틀렸습니다. 사용자들 부담 완화만 중요하고 소득 절벽 앞에 놓인 노동자들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의 정년 연장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정년 연장 그리고 장년층 고용 유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소속 모든 교섭단위는 교섭장에서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 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그에 따른 노동조건 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노동자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년 연장이 노동자 권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없는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쟁취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을 빌미 삼아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발표했고 노동자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은퇴 후 빈곤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입법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상생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노동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회견을 마치고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